안녕하세요, 김병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분투 22.04를 설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사용을 윈도우하고 우분투를 멀티부팅하고 있었는데요. 우분투 22.04를 새로 설치하다가 오류가 발생해서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고 우분투를 다시 설치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윈도우를 설치를 하려니까 또 문제가 발생을 해서 다시 한번 포맷을 하고, 실제는 우분투와 윈도우를 멀티부팅을 할 때는 윈도우를 먼저 설치해 주신 게 좋습니다. 그 윈도우 쪽이 우분투를 엎어 써버리거든요.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 파티션을 나눠서 우분투를 설치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지금은 제가 윈도우가 설치된 상태이고요. 실제는 우분투도 설치를 했는데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분투를 먼저 다운로드해서 USB나 CD롬에 구워주시고요. 한번 부팅을 하면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트라이 오어 인스톨 우분투라는 메뉴가 보일 겁니다. 해당 메뉴를 선택을 하면 우분투를 인스톨할 수가 있게 되고요. 지금 우분투 22.04가 나온 지 7개월쯤 지났죠? 보통은 막 나왔을 때는 그렇게 빠르게 설치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버그가 날 상황이 좀 많아가지고요. 실험 삼아 도전적인 분들은 그냥 빠르게 업데이트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저는 한 반년 정도 지나서 이제쯤 안정화됐겠거니 해서 설치를 시도했다가 이런저런 문제를 봉착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심플 레코드 같은 경우, 화면 녹화하는 심플 레코드도 우분투 22.04에서는 조금 웨이랜드 쪽을 설정을 건드렸어야 됐고요. 제가 지금 컴퓨터가 그렇게 좋은 사양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컴퓨터는 그렇게 좋은 사용은 필요하진 않죠. 대신에 멀티스레드, 멀티프로세싱 프로그래밍은 한번 테스트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멀티코어를, 요즘은 다 멀티코어니까 6코어, 8코어 이런 거를 많이 사긴 하는데요. 여기서 드디어 떴고요. 한국어를 선택을 해서요. 우분투 설치를 할 겁니다. 이거는 계속하기 하면 될 거고요. 이것까지 체크를 해서 설치해 주면 좋을 겁니다. 지금 이번 영상에서는 우분투 설치 및 그 개발 환경의 셋업까지 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비타로 해서 고급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나눠진 거는 일단 보시면은 이거는 윈도우가 설치가 되면서 나눠지는 파티션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윈도우가 지금 300, 거의 400기가, 390기가를 윈도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분투를 제가 100기가 정도를 사용했는데요. 그 두 개를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FTP 저널링 시스템으로 하셔가지고요. 루트를 지정을 해주시면 될 겁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 루트와 홈이라서 홈도 나중에 경우에 따라서 설정을 해주셔도 되겠고요. 지금은 그 다음에 수압 영역은 10기가로 잡았는데요. 여기서 수압 용도를 수압 영역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수압 영역은 임시 인터넷 파일처럼 임시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10기가는 좀 많은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지금 설치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제너럴 시스템 4로 돼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쪽에서는 윈도우로 하면 윈도우 쪽은 NTFS로 포맷된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설치하면 되고요. 계속 눌러서 하면 됩니다. 제가 20.04에서 22. 이거는 서울이고요. B지. 컴퓨터 이름하고 암호를 설정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설치가 진행이 됩니다. 우분투하고 멀티부팅 할 때는 그렇게 특별한 사항은 필요 없고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윈도우를 먼저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우분투를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이전 버전에서는 뻥 나올 때는 보통 부팅을 무시하는 그런 버그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부팅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곤란을 겪었는데요. 요게 중간 3분의 1 중간 3분의 2 지점에서 부트 영역을 엎어쓰는 데가 있는데 요것만 넘어가면 잘 될 겁니다. 우분투가 설치가 다 되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개발 환경, 제가 주로 설정하는 개발 환경을 세팅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분투 설치가 뭐 만약에 처음 해보면 정말 뭐 삽질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이 사용하는 그 툴과 언어 그런 것들 좀 설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듀얼 모니터로는 비디오 영상 촬영에서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뭐 좋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모니터 한쪽만을 찍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모니터가 너무 옛날에는 큰 것도 사용을 해봤고 3개도 사용해봤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24인치부터 26인치 한 두 개 정도가 뭐 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모니터가 너무 커도 시선이 너무 분산돼 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둬야 될 공간이 많아서 문제가 있고요. 예전에 진짜 한 10몇 년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인치 그런 모니터를 한번 사봐서 코딩에 괜찮을까 해가지고 테스트해봤는데 너무 커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이제 설치가 완료됐고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팅 메뉴에서 우분투가 떴지요. 이제 우분투와 윈도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설치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은 화면이 나올 건데요. 뭐 불완전한 언어 지원 뭐 닫아주고요. 이거는 뭐 건너뛰기 누르고 다음 누르고 뭐 보고서는 뭐 보내주는 것도 하죠. 뭐 다음 완료. 그리고 처음에 할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은 이거는 스냅이라고 하는 건데요. 우분투 뭐 상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녀석들이고요. 개발해서 문서는 거의 이거는 사용하지 않으니 제거해주고요. 이거는 음악 플레이어 리듬박스인데요. 뭐 저는 딴 거 쓰긴 하는데 뭐 다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보통 크롬을 많이 쓰긴 해서 그 점유율이 아무래도 크롬이 너무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크롬을 사용해서 개발 테스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이어폭스는 옛날에는 그 동남아시아 쪽에는 그리고 저희가 우분투는 데비안이거든요. 그래서 DB 파일을 받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다운이 되면 다운로드가 있을 거고요. 다른 프로그램 열기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설치로 해서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동으로 여러 개를 설치를 할 건데요. 일단은 노트패드 텍스트 에디터, 텍스트 편집기를 열어서요. 오른쪽 있잖아요. 여기에 즐겨찾기를 추가를 하시면 이제 즐겨찾기가 추가가 되는 형태로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잘 쓰진 않아가지고 이거는 저는 즐겨찾기에서 제거를 할 거고요. 지금 화면을 녹화하고 있어서 이게 켜진 상태고요. 프로그램 설치가 뭐 준비가 됐다 그러고요. 자, 크롬을 설치를 했고요. 크롬을 설치를 해서 이거를 기본 브라우저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즐겨찾기에 추가를 할 거고요. 제일 위로 상단에 올릴 거고요. 이건 제일 아래로 내리겠습니다. 뭐 시작을 해서 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크롬은 됐고 그냥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한번 설치하겠습니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요. 여기 우분투 소프트웨어에서도 검색해가지고 설치를 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치는 하지 않으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 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우분투를 설치하게 되면
한글이 아이버스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거는 한글이 안 먹힐 거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로 해서 시프트 스페이스를 누르면 한글로 변환이 되죠. 이 기본적인 게 아이버스인데요.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컨트롤 시프트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를 추가할 거고요. 지금 잘 되고 있고요. 초반에 로그인을 하면 맨 위에 거 한글이 안 먹는 요 녀석이 설정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설정이 있을 거예요. 설정에 들어가셔가지고 키보드를 보시면 한국어하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제거를 하면 그게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는 설정을 기본 설정 뭐 이걸 누르면 아까 전에 한영 전환 뭐 그런 거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뭐 이렇게 되면 이 기본적인 아이버스에 대한 한글 설정이 된 상황이고요. 옛날에는 아이버스가 아니라 다른 거를 했었는데 제가 주로 메인 텍스터가 썸라인 텍스트를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이버스가 잘 지원이 안 돼가지고 다른 거를 사용했었는데 지금 또 설정에 문제가 있네요. 이렇게 문제가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다시 한번 시작을 하거나 로그아웃 하시고 로그인해서 다시 한번 설정이 제대로 먹혔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로그아웃을 해서 로그인을 한 상태고요. 지금은 설정이 잘 먹혔나 한번 보겠는데요. 여전히 문제가 있네요. 설정 여기서 한글 상태 하면은 한글이 먹힐 텐데 단축키가 조금 잘 안 먹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또 잘 되네요. 우분투 소프트웨어를 제가 지운 이유가요. 이쪽에서 소프트웨어의 개발 에디터 툴을 사용하게 되면요. 한글이 안 먹히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에 방문을 해서 설치를 해주신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데비안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쪽으로 받으라고 했잖아요. 요거를 한번 받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텍스트 에디터를 여러 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 개를 받겠습니다. 확실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제일 편하긴 하죠. 다운로드에 가가지고 코드를 설치를 할 거고요. 이럴 때 오른쪽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을 열기 프로그램 설치로 하면 될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을 하고요. 지금은 저는 이거는 서버 쪽을 사용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글이 잘 지원이 되죠. 그리고요, 이거랑 아시겠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한 프로젝트밖에 되질 않아가지고 비슷한 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디엄이라는 걸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다운을 받아서요. 코디엄을 다운로드를 한 번 더 받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데비안 쪽에 우분투 쪽에 설치 과정이 나오는데요. 요거를 터미널을 열고 이거를 다시 터미널은 되게 많이 쓰니까 즐겨찾기에 추가를 합시다. 자, 즐겨찾기에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해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자잘한 팁으로 컨트롤 C를 하면 복사를 하잖아요. 웹 같은 데서. 이 터미널에선 컨트롤 Shift V 같은 걸 하면 붙여넣기가 되죠. 보통 컨트롤 C는 중지하는 그거기 때문에 Shift를 하나 더 해서 V를 누르면 해당 문자가 터미널에서는 붙여넣기가 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도 지금 즐거찾기를 추가를 해줘야죠. 많이 쓰는 거니까 위쪽에 넣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디엄도 비주얼 스튜디오랑 똑같습니다.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시고요. 이제는 이거는 화이트 테마를 잡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글이 입력이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하고요. 자, 여기까지 됐고요. 그 다음에 해주면 좋은 게 화면 설정에서요. 워크스페이스를 다중 작업을 해가지고 하면 좋긴 좋은데요.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화면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거를 고정된 공간으로 하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멀티 모니터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주 디스플레이만 움직이느냐, 보조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하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한쪽으로만 움직이면은 되게 가로로만 움직이면 불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로 해서 그 설치를 하고요. 그래서 우분투 그 버전은 22.04로 해가지고 적어 주셔야 됩니다. 그 스페이스 그리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해서 하시면 될 거고요. 보시면 URL이 지금 워크스페이스 매트릭스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거를 하기 전에 처음에 하면 그놈 브라우저 확장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요. 크롬을 추가를 하고 확장 프로그램을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고 F5를 누르면 지금 연결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서를 참고하라고 하는데 문서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거. 자, 문서에서 지금 뭐를 하나 더 설치해 줘야 되느냐면요. 요거를 지금 대비한 리눅스 있잖아요. 요쪽을 항상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해서 붙여넣기 해서 크롬 그놈셀을 설치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설치가 다 됐으니까 다시 한번 해서 컨트롤 5 누르면 이제는 활성화가 됐죠. 그래서 오늘 한번 하시고 설치를 합니다. 설치가 다 되면 조금 지나서 하면 F5를 다시 누르면 요 설정이 있잖아요. 요 설정에서 이제 3개, 저 같은 경우는 6개의 화면을 주로 사용하거든요. 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면 이제는 6개의 화면이 다 잘 동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치하는 게 편한 건요. 윈도우에서 화면 배치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분투는 요 2개밖에 화면이 배치가 안 됩니다. 키우거나 좌우 이렇게밖에 화면이 배치가 안 되는데요. 이게 4분의 1 화면으로 하는 게 좋잖아요. 다시 검색을 하는데 우분투 20.04에서 뭐 윈도우 틸팅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틸팅 어시스턴트라는 쉘이 있습니다. 요거를 설치를 하시고요. 다시 한번 F5 눌러서 지금 설치가 된 이후에는 그 윈도우 키 있잖아요. 커맨드 윈도우 키하고 숫자 키패드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요. 그 문제는 좌나 우를 딱 했을 때 뭔가 그 이런 게 뜨면서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귀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오프 시키시면 이제 좌우로 해도 이제 아무 그런 것도 안 뜨게 될 거고요. 이렇게 해서 4가지 뭐 숫자 키패드로 해서 그 윈도우를 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뭐 썸라인 텍스트도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보통 한 3-4개를 쓰면서 해야지 똑같은 에디터를 사용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만약에 서버나 클라이언트 뭐 이런 식으로 동시에 작업을 한다. 특히 서버 작업은 창을 여러 개 띄워놔야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뭐 스크립트도 짜야 되고 뭘로 해야 되고 했을 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텍스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아톰은 좀 선셋 이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썸라인 텍스트 아직 간단한 애기 때문에 썸라인 텍스트는 뭐 선셋이 되진 않았죠. 자, 인스톨 for 리눅스 해서 여기서 우분투나 apt로 데비안 쪽에서는 apt로 인스톨을 하면 될 겁니다. 스테이블 요걸 해가지고 요걸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썸라인 텍스트도 설치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업데이트를 하고 인스톨을 하죠. 자,
썸9s도 이제 동작을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거 아이버스를 충돌이 있어가지고 한글이 잘 입력이 안 됐는데 지금 다시 해보니까 한글 입력이 잘 되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썸네일 탭까지 즐겨찾기에 추가를 해놓고요. 자, 그러면 많이 사용하는 코드 에디터 3총사를 텍스트 에디터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렇게 배치를 할까요? 뭐 저는 보조 툴로 김프나 슬랙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우분투 이쪽에서 뭐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될 겁니다. 슬랙을 자, 그리고 제가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커맨드 창에 설정을 좀 바꾸는 걸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전처럼 텍스트 에디터도 헷갈리는데요. 터미널도 많이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지금 프로필을 바꿔가지고 사용을 하거든요. 서버의 설정을 시스템 테마가 아니라 흰 배경의 검은 글씨,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서버로 많이 설정을 하고요. 커맨드 창을 기본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자, 커맨드 창의 설정은 색상이 시스템 색상이 아니라 검은 배경에 흰 글씨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투명도를 줘서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리액트,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 SQL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뭐 만약에 서버 접속해서 AWS면 AWS 색깔을 한다든지요, 개발 서버면 개발 서버 색상을 지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뭐 색상의 배경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어플리케이션의 주요 테마색을 주로 저장하는 편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커맨드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슬랙이 설치가 됐으려나요? 설치가 됐군요. 자, 슬랙하고 그 다음에 김프 하나 더 설치하겠습니다. 김프는 뭐 간단한 사진 이미지 편집 툴이고요. 이래저래 사용할 때가 좀 많아가지고요. 요것도 설치를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게 파일질러죠. 파일질러.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개인적으로는 픽사베이 같은 데서 그 배경 화면을 받아서 그 무료 이미지 툴이죠. 월페이퍼 해서 그냥 배경 화면을 많이 받아서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고요. 여러 개를 다운로드를 할 거고요. 자, 이렇게 배경을 다운받았으면요, 이거를 사진으로 가가지고 웰페이퍼를 만들겠습니다. 샷웰이라는 기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거를 갖고 와고요. 자, 요거를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점체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쇼로 설정하는 게 있죠. 1시간에 한 번씩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1시간에 한 번씩 화면 지금 저장된 화면이 갱신이 될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 배경까지 설정을 했고요. 이제 노드와 포스트그레스 SQL만 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노드 같은 경우에는 Node.js org에 가셔서 맨 마지막 LTS 버전이 좋죠. LTS를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요. 만약에 우분투를 처음 사용했으면 뭐 압축 파일을 뚝 던져줘가지고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그냥 그 유저 빈 쪽에 설치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거 보시면 요런 데 보시면 cd 요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lib는 유저 라이브러리로 연결이 돼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유저 쪽으로 많이 설정이 돼 있죠. 유저 로컬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우선 그 탐색의 우선순위거든요.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USR 그 다음에 lib 요런 쪽에 들어가서 그냥 압축을 이쪽에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유저 빈 쪽으로 해서 실행 파일을 링크해 주면 이제 이
쪽에 있는 파일을 어디에서든 사용할 수 있게 될 건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압축 파일을 유저 라이브러리 쪽에 넣고 압축 파일에서 나오는 실행 파일들을 그 빈 쪽에 링크 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그거를 제가 스크립트를 짜놨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설치하니까 귀찮아가지고 이거를 제가 스크립트를 짜놨는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든 거를 보시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 노드의 어떤 버전을 유저 라이브러리에 옮겨 놓고요. 이거를 압축을 풀고요. 기존 압축을 제거하고 다시 이거를 지금 버전명도 쭉 되게 길게 돼 있을 텐데요. 그거를 링크하는 게 귀찮아가지고 Node.js로 폴더명을 바꿔버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링크를 빈에 걸어놓는 과정이고요. 이거 사용하는 거는 아까 전에 다운로드 받은 거 있잖아요. 다운로드를 받은 노드 요거를 요 같은 폴더에 넣고 제가 요거를 빼먹었네요. 스크립트에서 user rm-c 요렇게 했어야 됐죠. 예, 됐습니다. 지금 됐고요. 버전 18.13 제대로 체크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를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스트그레스는 포스트그레스 org에 들어가셔서 포스트그레스 SQL org 쪽으로 들어가셔서 여기는 잘 돼 있거든요. 인스톨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레스트 다운로드 리눅스 우분투 그러면 여기 카피 스크립트 있잖아요. 요거를 커맨드 창에 넣어주셔서 실행을 하시고요. 설치를 했을 때 뭐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거는요. 그 config 파일 있잖아요. sudo gedit로 하시죠. 그 다음에 그 데스크타임이니까 gedit로 해도 뭐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etc에 포스트그레스 SQL에 15 버전이 있을 겁니다. 최신 버전 깔았죠. 포스트그레스 SQL 메인 포스트그레스 SQL 전 config 쪽에 있고요. 여기서요. 그 리스트 어드레스가 그 주석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로컬에서 리슨을 하는 거를 설정을 하고요. 일단은 요거를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pg h 요 녀석도 여기서 보시면 트러스트로 피어가 아니라 로컬에서 접속한 거는 트러스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그 포스트그레스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관리자로 그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패스워드를 바꿔줄 겁니다. 패스워드를 적어주시면 될 거고요. 이렇게 패스워드를 적으셨으면 빠져나가서 서비스 포스트그레스 SQL 리스타트를 하셔서 이제 그 하시면 되고요. 자, -u 그 다음에 포스트그레스 sh 로컬호스트를 해서 패스워드를 지금 설정한 거를 적어주셔서 접속을 확인하면 될 겁니다. 이제 개발 세팅이 이로써 얼추 갖춰졌는데요.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